안녕하세요. 문화적 심리적 통일연구소장 심리학자 심진섭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번 시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북한이 최근에 보여줬던 일련의 행태를 가지고 분석을 하면서 그들의 저희와 심리전적인 요소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체가 바로 뭐냐면 현재까지 여러분들께 설명드렸던 공산주의자들, 즉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에서 보여주는 의사소통 수단이 바로 뭐죠? 주민통제 수단이 선전선동인데 그것마저 우리에게 강요하려고 있죠. 그래서 한번 이런 것들을 접목시켜서 선전과 선동에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3월 17일 날 김여정이 있습니다. 북한의 김여정이 김정은의 동생이죠. 김여정이가 우리나라 대통령을 욕을 했어요. 외교상에서는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욕을 합니다. 어떻게 얘기했냐면 문재인 대통령은 태생적 바보다. 그리고 떼떼다. 떼떼가 뭐죠? 떼떼? 말 더듬는 사람을 떼떼라고 합니다. 북한 용어로. 그리고 미친 개다 라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렇게 아주 그렇게 폄하시켰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냐면 임기 말에 접어들어 민생은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코로나 백신은 세계에서 꼴찌로 맞고 있다. 이게 뭐냐. 그리고 LH 공사의 그 투기는 모든 공무원들이 개입되어 있고 나라가 뒤죽박죽고 난장판을 이루고 있다. 또한 한미 군사훈련을 맞대서 끝없는 미국의 굴종 외교를 벌이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바로 특등 머저리가 아니냐라고 김정은이 동생 김여정이 얘기했어요. 저 이 얘기를 듣고 접했을 때 막 울분이 막 솟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을 감히 나이도 어린 하찮은, 우리가 봤을 때 정말 아무것도 아닌 우리한테 도움만 받던 그런 사람이 우리나라 대통령을 욕한다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물론 그걸 노렸겠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주 김여정이가 보여줬던 그 아주 험악한 말투, 정말 불량배들 사이에서 할 수 없는 그런 말투를 쓴 이 말투들은 선전선동의 상투적인 용어입니다. 보십시오. 통 큰 정치, 무슨 정치, 이런 것도 전부 다 선전선동의 용어들이에요. 용어 자체도 강조하셨습니까? 이런 것도 북한의 아나운서들이 하는 이렇게 하는 이런 것도 선전선동의 용어들이에요.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있었죠? 미사일 공격이 3월 달 들어서 몇 번인가 있었어요. 서해 쪽으로도 한번 쏘고 동해 쪽으로 이렇게 미사일을 발사했었는데, 이런 것들도 어떤 저희가 또 깔려있냐면, 첫 번째 이제 대개 보면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등장을 하면서부터 어떻게 돼요? 미국과 유럽을 다시 이렇게 어떻게 돼요? 이렇게 굉장히 협력 관계를 유지하려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발전 단계에 있었죠. 발전하에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돼요?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은 배제됩니다. 대상자가 바로 저기잖아요. 그들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중국, 러시아, 북한이 뭘 합니까? 결속이 되죠. 시진핑이 김정은에게 뭐 보냈습니까? 밀서 이렇게 교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러시아의 외교관과 중국의 외교관이 부둥켜갖고 하면서 또 쇼를 하죠.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대외 심리전적인 요소예요. 미국을 압박하는 거죠. 미국을 굉장히 압박하는 요소입니다. 미사일 쏘고 막 그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을 압박하는 거지만, 그것보다도 아마 미국과 유럽연합에 대한 어떤 반감 같은 거,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외적인 심리전적인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보면 골칫거리가 뭐겠습니까? 북한 당국자들이 봤을 때 골칫거리, 사회가 통제 안 되는 거죠. 안 된다는 이유 저번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함께 살펴봤었는데, 그 뭐죠? 처음에 우리 젊은 청소년들 뭐가 유행해요? 막 게임 유행하지 않습니까? 게임.
게임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친한화가 됩니다. 친한화. 한국의 게이머들을 동경해요. 동경하고 좀 멋있다고 느껴져요. 멋있으면 급편되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죠. 북한에서 봤을 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우리한테는 참 좋은 것이 되지만 북한한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어요? 방탄소년단의 춤을 따라서 하는 그 보이부 소속들. 북한의 보이부 직원들까지 방탄소년단 춤을 추는데 그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춤을 추겠어요. 많이 출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한국 드라마 열풍. 한국 드라마.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북한이 굉장히 많이 유행을 한다고 그러죠. 유행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행을 하면 보지 말라고 하면 계속해서 보게 돼 있어요. 보지 마라 계속 봅니다. 그런 모든 열풍들이 있으면 그 한국 드라마에 빠져 있으면 뭐가 나옵니까? 거기 나오는 모든 것들이 뭐예요? 다 자유잖아요, 자유. 자유지 않습니까? 방탄소년단이 추는 춤도 자유고 한국 드라마도 모두 자유입니다. 자유. 자유민주 진영에서는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 것들이 얼마나 골칫거리가 되겠습니까? 만약 이런 것들을 북한 주민들이 더 멀리 더 깊숙이 들어간다면 북한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북한 체제는. 그걸 잡아야 됩니다. 그죠? 잡아야 돼요. 그리고 또 뭐 있죠? 일련의 청소년들이 전부 다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자유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분명히 널리 퍼져 있는 것은 우리만 알까요? 북한 당 모를까요? 압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김정은과 김여정은 스윗에서 자유민주주의를 맛본 세대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의 그런 청소년들, 젊은이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를 아마 알고 굉장히 무서워할 겁니다. 그래서 김정은의 미사일 발사라든가 이런 일련의 행태, 그리고 또 김여정이가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에서 보여줬던 이러한 굉장히 불량스러운 언어들,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북한 주민들을 너희들 자유민주주의 사상에 물들지 마라 하는 압력선이에요. 이것이 바로 대내 심리전적인 요소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100% 대내 심리전적인 요소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미사일 공격 얼마나 선전했습니까? 얼마나 선전해요. 정상적인 뉴스 시간에 나오지 않습니까? 전형적으로 나오는 그 아나운서 나와가지고 김정은 세대를 막 찬양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대내 심리전적인 요소고, 특히 가장 무서운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 대통령 욕한 거예요. 뭐라고 욕했어요? 임기 만에 접어드는 민생은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졌다. 그리고 코로나 백신은 세계에서 가장 늦게 맞고 있다. 뭐가 있냐? 그 다음에 LH 투기공사, LH 소지공사, LH 공사의 그 모든 일련의 행태들이 뭐하냐? 대한민국을 유린하고 있지 않냐? 정말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한미 군사훈련을 끝없는 굴종 외교로 얘기를 했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대통령 특등 머지라고 했어요. 말이 됩니까? 여기서 원하는 게 뭐예요? 김정은이 욕 한번 먹으면 안 해요. 그게 아니라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그거를 인정하는, 김여정이 얘기했던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리가 되는 거야, 분리가 되면서 뭐가 나요? 갈등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죠? 남남 갈등을 조장하기 위해서 하는 대남 심리전의 가장 무서운 말투가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또 뭐 있어요? 미사일 발사하면서 우리한테 너희들 안 도와주면 모든 사정권에 너희들 들어와 있어. 우리를 도와줘야 돼. 같은 민족끼리 걔들이, 북한 사람들이 가장 잘 쓰는 상수적인 수단 용어가 뭐야? 민족끼리, 같은 민족끼리, 우리끼리, 이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한 이런 심리전적인 요소들이 다 내포되어 있습니다. 특히 가장 무서운 것은 우리나라 남쪽에 우리 모든 국민들을 이렇게 분열시키는, 그래서 조장하는 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핵 미사일 쏜 것은 우리나라 아마 4.7 보궐선거도 어느 정도의 압력을 가하는 그런 것들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김여정이나 김정은이가 보여주는 일련의 행태들은 그냥 하는 것 같지만 전부 다 이렇게 대내적인, 대외적인, 우리한테 압박하는 어떤 그런 모든 저희들이 숨겨져 있음을 여러분께 한번 다시 말씀드립니다. 참 실제 보면 정말 북한 주민들 정말 안타까워요. 정말 불쌍합니다. 진짜 정말 불쌍해요. 정말 불쌍하고 자유가 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본주의를 모르잖아요. 인본주의를. 인간이 중심이 되는, 특권층이 중심이 되지 않는. 북한은 뭐예요? 노동당이 특권이잖아요. 노동당, 당이 결정은 무조건 따른다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봤을 때 참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오늘은 그들의 저희를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